안녕하십니까. 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체입니다. 오늘이 10월 23일인데 지금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아니어서 모든 게 걱정입니다. 오늘은 이 나라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캄보디아 사태를 가지고 그냥 이용만 하는 작태와 김밥 축제를 중심으로 한 투데이 김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도 영부영 5개월이 다 돼갑니다만 어느 한 구석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민인가 뭔가 하는 정말 그 참 더세게 보이고 혐오스러운 인상을 가진 국회의원이 그것도 뭐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이러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면 예약도 할 수 없는 국회 공간에서 지 딸 결혼식을 올리면서 카드로 축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하는 그런 유치하고도 후한무치하게 제작한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써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딸이 알아서 했다고 둘러대는 바람에 오히려 세상에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고도 이 여자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이 그렇게 간단히 어영부영 공부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이것들이 개판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주식 시장만 화랑을 띠면서 코스피 주가 지수가 4천선 문턱까지 올라가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인공적으로 부양시키는 주식시장하고는 반대로 우리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주식시장은 경제 현상을 반증하는 건데 경제와 주식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가가 곤두박질을 칠 때라고 봅니다. 알았을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식시장은 회오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방산주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 등 불과 몇 가지가 급상승해서 지수만 높은 겁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주식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몇몇 우량 종목으로 인해서 그럴싸하게 지수만 높은 겁니다. 어쨌거나 이 무능한 좌파 정부는 모든 국민을 가분개로 알아서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이 쏘가 넘어가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사태가 그걸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국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더라도 지금 캄보디아에는 이 나라 국민이 많게는 2,000명까지 납치,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법자든지 납치 피해자가 됐든지 간에 지금 구출이 시급합니다. 구타와 고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부는 이 공경에 처한 국민을 구출할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한다는 짓이 범죄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그 캄보디아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이런 흉악범들을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는 마치 납치되어 있던 국민을 구출해서 데려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이상한 내용의 인터뷰를 하는 등으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범죄자로 잡혀서 캄보디아에 안전하게 갇혀있는 이놈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정부는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서 국가수사본부장 또 경찰 백몇십 명이 따라가서 이들을 호송이 아니고 호위해 왔습니다. 마치 똥별 4개를 달았던 김병주라는 자가 흉악범 3명을 그것도 갇혀있던 흉악범 3명을 데려오면서 마치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출해가지고 온 것처럼 사기를 친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얼마나 성질나는 일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고도 이것들은 미안한 줄 모르고 아마 며칠간 웃어 제꼈을 겁니다. 그냥 그 잡혀있는 자들은 그냥 정기 항공편으로 몇 명씩 자연스럽게 송환되도록 하면 됩니다. 요란들 것도 없고 거창하게 전세기하고 경찰을 파견해서 막대한 국민 예산을 들일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도 나라 같지 않은
1인 독재자가 대를 이어서 통치하는 그 되지도 않은 곳에 연간 4천억 원을 원조합니다. 그런 나라에 왜 우리가 우리 경찰을 파견해서 국민을 구출하지 못합니까? 정식 경찰을 대거 파견하는데 외교적인 어려움이 뭐 있다고 글마들이 난색을 표하면 원조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그게 안 되면 실제 원조를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외교력이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찰과 같이 하는 양국 합동 수사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코리안 데스크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리안 캄보디아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그 어려우면 우리 대사관의 무술경관을 대거 외교관으로 파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소속의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서 그 경찰들이 그 무슨 범죄단지인가 하는 곳을 샅샅이 뒤지면 됩니다. 대사관에 파견된 외교관은 주 임무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자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 못한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중공놈들이 운영하는 프린스그룹을 비롯한 모든 범죄단지 주인이 중공놈들이기 때문에 자나깨나 중공 눈치만 살피는 이 정권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니면 김현지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말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해서 세상에 알려진 게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이 정부가 나서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제대로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도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이 외국에서 구타와 고문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게 이 좌파 정부입니다. 성질나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좌파들 때문에 국민들 성질만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하고 우리가 윤석열이 마누라 김건희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졌고 그 중에는 사실 확인이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해성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가는 곳마다 말썽이 일었고 하는 짓마다 불량한 스캔들이 뒤따랐습니다. 지금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라는 그 멀쩡한 공무원을 죽게 만든 이자가 판사를 할 때 그 한 불법적인 주식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다 까발려졌습니다. 그 태양광 업체인가 하는 민중기라는 자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가 운영했다는 그 업체 주식을 민중기는 상장하기 이전에 주식을 샀는지 그저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코스닥에 상장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부실 경영으로 상장이 폐지되기 직전에 부당 정보를 이용해서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억대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런 부당 주식 거래를 한 놈이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더러운 짓을 한 자가 덜 더러운 자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러고도 저는 떳떳하다면서 조사를 받아야 할 놈이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좌파다운 파렴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의 더러운 주식 거래가 문제지만은 김건희도 이 망할 분식회계나 일삼는 이 회사 주식을 상장하기 훨씬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 여부는 확인을 못했지만 김건희 애인이라고 세상에 알려졌던 김천 출신 양재택 검사도 이 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이상한 이름의 이 회사 사장 오모라는 자하고 민중기 양재택이가 대전고 동기에다가 서울법대까지 동기입니다. 여기다가 민중기하고 양재택이는 사법연수원까지 14기 동기입니다. 아니 대전고를 나와서 서울법대를 간 사람은 이들 3명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자들이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양재택이는 김천 서부초등학교하고 문성중학교를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저하고 나이가 같아서 제 친구들하고
뭐 친한 동기도 많습니다. 양재택이는 친구가 설립한 회사의 등기 사회이사가 되어서 1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대거 보유했고, 민중기라는 희대의 특검은 친구 회사 액면가 500원짜리 비상장 주식 1만 몇천 주를 보유했습니다. 그 뒤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서 그 회사 주식이 한때는 17,8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 사장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회계감사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패 일보 직전에 민중기는 이 주식을 주당 13,000원에 팔아서 많은 이득을 챙기고, 그 직후 회사는 도산에서 7천여 명의 참 소액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소액이지만은 뭐 평균 6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피해액이. 그러나 양재택은 10만 주인가 얼마를 갖고 있었지만 회사 관계자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바람에 팔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그냥 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가 이런 흐리멍텅한 회사 주식, 비상장 주식을 어떤 연유로 보유하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물론 상장회사에 있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누구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엉성한 회사의 5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회사 관계자나 특수 관계인의 소개나 권유가 아니라면 보유할 수 없는 게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재택이 때문에 김건희가 이 회사 비상장 주식을 갖게 됐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 시중에서 그렇게 나돌던 양재택이하고 김건희의 연인설을 부인하기만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하고 관련된 온갖 이상한 소문들은 대부분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여자가 어지간히 천방지축 개판으로 놀았으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한 마리는 요녀 민비가 나라를 말아먹었고, 지금은 김건희가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투데이 김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천시 의회는 임시회를 열어서 내년도 시정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많은 시의원이 각 부서장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장면을 너무 흔하게 봅니다. 업무 보고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잘못된 것 같으면 바로 잡도록 하거나 해서 계획을 수정하면 될 일이요. 그게 당연한 건데 왜 호통을 그렇게 칩니까? 시의원이 그렇게 공무원을 향해서 호통이나 칠 수 있는 높은 자리입니까? 이건 업무 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것 같고 그 감사보다도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꼭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되지도 않은 자질 안 되는 것들이 장 차관들한테 논리에도 안 맞는 엉터리 수사를 동원해서 호통치는 걸 자주 보는데, 그런 못된 것만 그대로 배운 것 아닌가 합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좋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 따라하지 않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사정해도 금방 답습하는데, 그거하고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보고 현장을 보고 있으면 저 자신도 부끄러워집니다. 꼭 큰 소리로 호통만 치는 자들은 대개가 평판이 나쁜 자들입니다. 그리고 김천시에 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3년 전쯤에 뇌물수수 혐의로 부부와 동시에 기소된 김천시청 이모 정 과장 부부에 대한 법원 선고가 지난 20일에 있었습니다. 이미 남편인 이 과장은 지난해 11월에 징역 4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100만원의 구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역시 부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19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는데, 거의 1년여 만인 이날 드디어 김천지원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이 결과 이 과장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과 벌금은 구형량과 같았고, 부인도 징역 1년에 추징금과 벌금은 구형량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부부가 동시에 법정 구속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김천지원이 생긴 이래 부부가 동시 구속된 사건은
거의 처음일 겁니다. 특히 공무원과 그 부인이 동시에 법정 구속된 사건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2년 부인이 부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에서 부인 이모 씨는 공천을 받고도 낙선했습니다. 문제는 선거에서 떨어지고 여기다가 선거법으로 기소까지 돼서 이 사람은 출마 제한을 받는 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잘못 나오는 바람에 선거법에 걸린 데 이어서 공무원이 남편과 함께 각각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종국에는 부부가 동시에 법정 구속까지 당한 패가망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날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김모 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자 이 정 과장은 피고의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처사는 너무하고 어떻게 2심을 준비하란 말이냐 하는 등으로 재판부에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또 부인은 실질징역에 이르는 등 법정이 소란했습니다. 이날 법정 구속을 명령한 판사는 장문의 판결문을 40여 분에 걸쳐서 낭독했는데 이것도 내용을 요약한 거였습니다. 아마 요약하지 않았다면 1시간은 좁게 걸렸을 겁니다. 판사는 이 정 과장 부부에 대해서 많은 공소사실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부인으로만 일관하면서 발뺌만 하는 등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어쨌거나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또 이제 기다리던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25일과 26일은 김천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김밥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이미 지난해 첫 행사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공축제로 자리 잡았는데 문제는 교통입니다. 작년에는 준비 부족 등으로 교통 대란을 일으켰고 김밥 부족으로 많은 관람객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김밥 부서도 30개 이상 준비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형 김밥 회사를 참여시켜서 김밥 부족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역시 교통입니다. 김천시는 관광버스 50대를 임차해서 오전 10시부터 시내 주요 지역 6곳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행사장인 직지사로 가는 2차선 도로 중 1개 차선을 버스 전용 차로로 확보해서 대중교통으로 관람객을 수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다가 직지사의 시내버스도 평소 15분마다 출발하는 것을 5분에 한 대씩 운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대적인 대책도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게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김천시는 셔틀버스 한 대가 하루에 7회 정도 왕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간단히 계산해서 버스 한 대에 50명이 탄다고 해도 50대가 한 번에 2,500명을 수송합니다. 이게 7회 반복되면 17,500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 계산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는 60명이 탈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적게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관람객이 버스로 간다고 할 때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관람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하루 적어도 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소동이 벌어질지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정차만 한다고 도로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관람객은 일단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겁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관람객한테는 김밥 1,000원씩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또 직지상가 협의회에서도 한정식을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1,000원씩을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축제장에는 인기가수 초청 공연하고 함께 다양한 체험 공간도 구성한 데 이어서 선액김밥이라는 것도 판매하고 농심에서는 캐대언 포토존을 운영하고 캐대언 체험 행사도 준비합니다. 이와 함께
롯데푸드와 롯데칠성, 동원참치, 도로공사에서도 참가자들에게 후원 물품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 축제가 무사히 성대히 치러지기를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